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몰의 질량과 부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값을 가진다. 이 개수를 우리가 일몰이라는 새로운 단위로 부르기로 했다라고 해서 작은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은 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몰의 단위를 이용해서 좀 더 손쉽게 개수를 셀 수 있도록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배웠던 게 화학식량, 분자량, 원자량이라 해서 화학식, 즉 원자량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원자량을 화학식에 적용해가지고 화학식에 있는 원자량의 합을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명한 후에 이를 질량을 표현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하필 일몰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정의했는지, 그리고 원자량을 굳이 누굴 기준으로? 탄소를 11이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정의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왜 하필 이런 단위를 정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몰의 질량과 부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 일몰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면 이제 몰 단위로 원자, 입자들을 세게 될 건데, 그럼 1몰만큼 있을 때의 그 질량과 1몰만큼 있을 때의 그 부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우리 질량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화학식량을 할 때 원자량을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가 12인 거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의 질량수는 12였죠. 왜 하필 12였을까요? 우리가 1몰만큼의 입자가 있을 때, 여기 보시면 1몰만큼의 탄소 입자가 모여 있을 때 이 탄소가 1몰만큼 이렇게 모여 있어. 이만큼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해봅시다. 탄소가. 얘가 1몰만큼 모였을 때 이걸 전자저울에 딱 올려서 측정을 하면 그 계기판에 몇이 뜨냐면 12g이 뜨더라 라는 거예요. 12g이 뜨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탄소 1몰만큼의 질량이 곧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걸로 다 표현할 수 있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탄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비율값을 이용해서 질량을 표현했기 때문에 탄소 1몰에 대한 질량이 화학식량에 단순히 g만 붙이면 쉽게 표현이 된다면 다른 물질 역시 그 1몰의 질량이 전부 다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탄소와 수소의 질량의 비율이 1대 12라서 우리 탄소를 12를 기준으로 수소를 1이라고 원자량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럼 탄소를 1몰만큼 모아놨을 때 그게 12g이라면 화학식량에 바로 g만 붙인 거라면 수소 역시 1몰만큼 모여 있을 때 단순히 1에다가 g만 붙이면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게 바로 그 물질의 1몰의 질량이 될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방법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굳이 탄소를 10이라고 기준을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1몰이라는 단위, 하필 왜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지저분한 단위를 1몰이라고 지정을 했는가?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죠. 1몰이라고 요 개수를 정의를 했을 때 이만큼의 질량이 곧 1몰의 질량이 되고 곧 이게 화학식량에 단순히 g만 붙인 걸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 가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물 분자가 있을 때 이거 한 개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일단 각각의 원자량을 계산을 해보면 수소는 한 개가 1이고요. 물 분자 안에는 2개가 존재합니다. 산소는 한 개가 16이에요.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앞에 표를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이 그래서 물 분자의 분자량은 18이 되고요. 우리가 앞서 배운 1몰의 질량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곧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거기 때문에 물 18g이 곧 1몰의 질량이 됩니다. 그러면 1몰의 질량이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1몰의 질량이라는 것은 곧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이라는 것이고 이게 18g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한 개의 질량입니다. 한 개. 그러면 여기서 한 개의 질량을 알려면 이런 비례식이 세워질 수 있겠죠. 한 개의 질량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이 18g이다. 즉 1몰의 질량이 18g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물음표에 들어갈 알맞은 값을 구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18 나누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맞는 값이 되겠죠. 그죠? 물음표는 요거 곱하기 요거는 같은 값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x를 넣고 미지수 s를 넣고 계산을 해보시면 손쉽게 계산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몰의 질량과 한 개의 질량은 다른 표현이에요. 알겠죠? 왜? 이게 같으려면 한 개가 곧 1몰이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았죠? 이 한 개가 1몰이 아니라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1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질의 한 개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것, 즉 1몰의 질량에 나누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해주셔야 이게 비로소 한 개의 질량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있었죠? 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18분의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되고요. 자, 그러면 원자량이 32인 뭔진 모르겠지만 미지의 원자량이 32라면 이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자연스럽게 32분의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1몰과 개수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은 앞에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마저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몰의 질량과 물질의 질량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전체 질량은요, 1몰의 질량에다가 몰수를 곱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한 개의 질량이 10g이라고 해봅시다. 거기에 이 사과가 10개씩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개씩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사과에 대한 질량은 10 곱하기 15로 나타낼 수 있고 총 100g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간단하죠? 한 개의 질량이 10g이었기 때문에 10g 곱하기 10개를 한 거예요. 이건 되게 쉽죠? 그럼 이거를 모래 개념으로 적용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한 개의 질량을 분자 1몰의 질량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개수니까 아까 1몰의 질량을 바꿨으니 여기도 뭘로 바꿔야 돼요? 몰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곧 뭐다? 전체 질량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개수로 예시 들었다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뭘 가지고 단위를 세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가는 것도 몰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1몰의 질량은 곧 게다가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물질의 몰수를 우리가 하나하나 세볼 순 없죠. 하지만 그 물질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질량을 측정을 하면요. 그 물질의 화학식량을 나눔으로써 그만큼의 얼마만큼의 몰이 있는지 그 물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화학식량이 뭐였어요? 1몰의
질량이었으니까. 그래서 단위를 보면 1몰의 질량이면 몰 퍼 그램이 되겠죠. 1몰당 질량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요 공식이 바로 요 옆에 있는 공식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몰의 질량 곱하기 몰수가 전체 질량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몰수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그 물질의 화학 식량과 질량만 알 수 있다면 그 물질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몰수를 계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앞서서 했던 개념 복습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2몰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 1몰에 대한 질량은 우리 여기 있는 단에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했으니까 일단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면 물은 하나 1몰의 질량이 뭐였어요? 18g이었죠. 왜? 화학식량이 18이니까요. 알겠죠? 물의 화학식량이 분자량이라고 해도 되겠죠? 분자량이 18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몰의 질량이 18이기 때문에 2몰의 질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단순히 여기 18에다가 곱하기 2몰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 펜이 좀 두껍네요. 그러면 몇이에요? 18 곱하기 18 곱하기 2니까 36g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질소가 지금 14, 수소가 하나에 1이기 때문에 수소가 3개 있기 때문에 합산하면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 됩니다. 즉 1몰의 질량이 17g이란 얘기고요. 지금 물어보는 건 34g이 몇 몰이라는 얘기인데 몇 몰이겠습니까? 여기 3배 했죠. 그럼 여기도 역시 3배란다. 2배. 2배가 된 34g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 몰수도 몇 배겠습니까? 2배에 해당하는 2몰이 되겠네요. 그죠? 자, NaOH 가볼게요.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읽고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요. 얘 계산을 해보면 나트륨이 23, 산소가 16, 수소가 하나에 1 해서 총 4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화학식량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분자가 아닌 물질이고요. NaOH는 40이다. 1몰만큼 있을 때 40이다 라는 건 0.75몰이 몇 분의 1? 4분의 3이죠. 4분의 3몰만큼 있을 때는 몇 g이냐라는 건데, 그쵸? 몇 g일까요? 여기서 1이 갈 때 4분의 3 했으니까 여기서 1이 갈 때도 4분의 3 해주시면 되죠. 그럼 몇 그램? 30g이 답이겠다. 즉 NaOH 수산화 나트륨 0.75몰의 질량은 30g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넘어가 볼게요. 일정한 질량이 들어있는 분자수는 화학식량에 비례한다 라는 게 이번 표의 토픽인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 분자량 18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메테인은 하나에 산수가 12, 수소가 4개라서 합이 16이라는 분자량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짚고 가볼게요.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가끔 우리 국어인데 같은 말인데도 헷갈릴 때 있죠. 우리 페이지 좀 넓은 데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g당 분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g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1g만큼 물이 있을 때 이 안에 물 분자가 얼마만큼 몇 몰 있을까 이거예요. 우리 이거 앞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식에서 계산했듯이 전체 질량은요. 뭐 곱하기 뭐였습니까? 1몰의 질량 곱하기 몰수였죠.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입자는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의 수, 즉 분자가 몇 몰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물을 예시로 들고 있기 때문에 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 질량이 몇 g이란 얘기입니까? 1g이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물에 화학식량을 집어 넣으면 18이 되겠습니다. 그럼 퍼몰 1몰의 질량. 그렇기 때문에 이때 분자수를 물어봤어요. 이게 미지수 X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미지수 X? 요게 X.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원하는 1g당 분자수 X는 몇이겠어요? 1g 분의 18g per 몰, 즉 1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좀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1g당 분자수는 어떤 일정한 질량 안에 들어가 있는 분자수를 의미를 합니다. 이 전체 질량이 굳이 1g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어도 어떤 단위 질량 혹은 어떤 물질을 비교할 때 일정한 질량 값이라면 그때의 분자수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분자수가 궁금한 거니까 분자수 미지수로 냅두고 얘를 이렇게 옮겨볼게요. 그럼 옮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자수는 일정한 질량 내의 분자수는 전체 질량, 여기 이게 일정한 거죠. 일정하거나 주어진 거 분의 1몰의 질량이 되고요. 이때 1몰의 질량은 뭘로 표현할 수 있다? 화학식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화학식량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질의 화학식량을 제시를 하면 분자수는 뭐에 반비례? 일정한 질량 K분의 화학식량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수와 화학식량은 반비례 관계로 나타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분자수와 화학식량이 반비례 관계로 나타난다. 왜? 지금 얘가 일정한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얘는 변화하지 않을 거니까 얘만 변화하고요. 얘는 화학식량이랑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죠. 화학식량에 그램 붙인 거니까. 즉 분자수는 일정 질량 내 화학식량에 반비례한다.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죠. 요게 여러분 표 위에 나타나 있는 문장과 동일한 겁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 다시 표로 돌아왔습니다. 일정한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부분, 바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 1g이 들어있는 분자수를 얘기하고요. 화학식량이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1g에 들어있는 화학식량 18을 집어넣어주면 곧 18분의 1몰. 메테인은 분자량이 몇이에요? 16이기 때문에 오히려 16분의 1몰로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질량이 1g이 아니라 100g이면 어떡하죠? 어차피 우리가 어떤 물질을 서로 비교할 거면 여기가 1g이 아니라 100g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겠죠? 보세요. 100g당 18, 100g당 16이 되겠죠. 근데 이 100g이 서로를 비교하는 입장에서 중요하냐는 거예요. 비교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 밑에 있는 화학식량의 크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량에 반비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한 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템포 더 나가면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게 원자수예요. 지금 우리 분자수에서 원자수로 이동해서 계산하려면 어떻게 했냐? 그 특정 분자 내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를 곱하기로 했었잖아요. 분자 내에 원자수를 곱해서 표현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총 원자수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분자수 구해놨죠? 18분의 1몰, 16분의 1몰로 구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 안에는 원자가 수소 2개, 산소 하나 총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가려면 3을 곱해서 6분의 1몰만큼의 원자가 1g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여기서 1이 넘어가려면 메테인은 탄소 하나, 수소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해서 16분의 5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 요 성분 원소의 질량비 요것도 좀 더 깨끗한 바탕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성분 원소의 질량비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해 봅시다. 국어를. 성분 원소, 어떤 분자가 예를 들어 지금 있는 물 분자라고 해봅시다. 물 분자의 성분 원소라 함은 수소와 산소를 얘기를 하고요. 수소와 산소의 질량이 각각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뭐겠어요? 원자량이겠죠? 원자량일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개수까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소의 전체 질량은 수소의 원자량 곱하기 개수가 될 거고 산소의 전체 질량은 산소의 원자량 곱하기 개수란다. 여기서 몰수가 맞죠? 몰수가 될 거고 얘도 몰수가 될 건데 보세요. 여기서 이것의 질량의 비율이야. 비율. 땡 비율로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럼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산소와 수소의 질량 비율이야. 근데 우리 보세요. 물 분자가 전체 분자량이 몇이었습니까? 18이었죠. 그럼 전체 질량이 18만큼 있을 때 수소는 얼마만큼 차지하고 산소는 얼마만큼 차지하냐예요. 우리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구했잖아. 애초에 분자량 구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수소 원자량이 1이고 개수가 2개였죠? 해서 합이 2예요. 산소 하나 있는데 원자량이 16이에요. 그래서 16만큼. 그래서 이거 더해가지고 18 이렇게 구했잖아. 그러니까 수소의 질량은 2인 거고 산소의 전체 질량은 16인 건데 그것의 비율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의 질량 비율은 몇입니까? 2대 16 하시지 말고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1대 8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분자에 대한 성분 원소의 질량 비율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화 한번 해볼까요?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분 원소들 예를 들어 A, B 이런 식으로 있을 때 A의 원자량 그리고 B의 원자량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걔네들이 한 분자 안에 얼마만큼 몇 개씩 포함되어 있는지 A 분자 내에 A 원자의 수를 곱해 주시고요. 똑같이 분자 내에 B 원자의 수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원자량은 우리 몰당 질량이랑 똑같다 해서 몰로 계속 계산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또 개수로 하나요? 이게 비율이기 때문이에요. 비율이잖아요. 비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몰이라고 해봅시다. 원래는 몰이 맞아요. 1몰 1몰씩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개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양쪽 다 곱할 텐데 비율은 이거 어차피 날라가잖아요. 그죠? 개수랑 몰수는 비례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이 유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질량비를 구하려고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그 물질의 원자량을 아시고요. 원자량의 비율을 알고 그 분자 내에 A 원자랑 B 원자가 각각 몇 개씩 있는지를 곱해서 전체 질량비를 표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물 분자 예시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그럼 메테인도 한꺼번에 진행을 해볼까요? CH4였죠. 분자량은 몇으로 표현이 되냐? 볼게요. 탄소가 1개, 하나당 12의 원자량, 수소는 4개, 하나당 1의 원자량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성분 원자량은 각 12대 4, 즉 3대
1로 나타나고 전체 분자량은 2를 더해서 16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표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탄소랑 수소의 원질량 비율은 6대 2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8대 1이 된다. 그 다음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와 수소의 질량 비율이 12대 4로 나타나고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3대 1로 나타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줄인데요. 마지막 줄 요거 한번 볼게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몰비가 같으면 질량의 비율도 같으므로 일정한 질량이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도 같다. 자, 이것도 우리 좀 깨끗한 곳에 가서 다시 해볼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몰비가 같은 케이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C2H2, C6H6. 각각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자들인데요. 얘네들의 구성을 잘 보세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는 둘 다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고요. 그것의 몰비가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몇 대 몇으로? 탄소 2개, 수소 2개, 탄소 6개, 수소 6개로 각각 모두 다 1대 1의 구성 비율을 가지는 녀석들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질량의 비가 같다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질량비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질량비는 개수 곱하기 원자량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탄소와 수소 둘 다 동일하게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량비 구해볼게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은 탄소 12, 수소 1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량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개수를 곱하면 되죠. 여기다 2대 2, 6대 6이에요. 이해되세요? 질량 비율을 구하려면 우리가 뭐 하기로 했냐면 개수 곱하기 원자량 하기로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봤자 개수의 비율이 동일하고 구성 원소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나와요? 얘도 12대 1, 얘도 12대 1로 도출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비가 어떻게 된다? 12대 1로 동일하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12대 1이라는 질량 비율은 뭘 의미를 하냐면 이놈이 13g만큼 전체 존재할 때 이 중에 탄소와 수소의 질량 비율이 12g 대 1g, 얘도 역시 13g만큼 있다고 할 때 탄소와 수소의 질량 비율이 12g 대 1g이라는 얘기고, 일정한 질량에 13g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 원자의 종류는 지금 같을 수밖에 없고요. 숫자 어떻게 같냐? 지금 질량이 같아요. 그쵸? 질량이 같으면 이 질량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원자량 곱하기 몰수였는데 이게 화학식량인 거죠.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화학식량의 종류가 원자의 종류가 같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몰수도 같다는 거야. 좀 더 쉽게 가볼게요. 12g, 1g, 12g, 1g 있다고 그랬죠. 몇 몰 있는 겁니까? 1몰. 탄소 1몰, 수소 1몰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탄소 1몰, 수소도 1몰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비율과 원소의 종류가 모두 같아버리면요. 일정한 질량을 제시를 했을 때 그 안에 구성품인 수소와 탄소의 개수와 몰수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분자잖아요. 그런 겁니다. 얘 지금 한 분자 만들 때 탄소 몇 개 쓰여요? 2개 쓰이고 수소 2개 쓰입니다. 얘는 6개? 얘는 6개씩 쓰여요. 분자의 수는 다르겠죠. 이해되세요? 내가 레고를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건 탄소 1몰이고요. 얘는 수소 1몰이에요. 그래서 애들 보고 시켜. 너는 C2H2를 만들어봐.
너는 같은 일몰 가지고 C6H6를 만들어봐 하면 누가 더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얘가 더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만 갖다가 쓰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분자 양은 누가 더 많게 나와요? 얘가 더 많게 나오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성 원소까지 따지면, 원소를 따진다면 종류와 개수는 어떻게 된다? 같게 나온다. 이 파트 살짝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 예전에 잘 나오던 수능 문제 패턴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요런 문제 유형도 요런 개념도 있다는 거 같이 체크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